근데 이제 와서라도 좀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도 좀 자신감이 없어 하고 저도 많이 불안한 상태예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 번쯤은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아이는 지금 정확한 목표도 없고 중학교 때는 공부를 조금 하나 싶더니 고등학교 들어가서 사춘기가 막 오면서 1학기 때는 거의 손을 놨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라도 좀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도 좀 자신감이 없어 하고 저도 많이 불안한 상태예요. 그래도 현재 이제 학부모님 그리고 자녀가 어느 정도 대학 진학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상태신 거는 같아요. 이제는 남은 고등학교 생활 동안 어떻게 학습 계획을 세우고 또 보다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혹시 자녀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혹시 알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아이가 자신감이 떨어져서 뭐 이걸 잘한다, 뭘 좋아한다 이런 말을 확실하게 못 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잘한다는 과목도 다른 것보다 조금 낫다는 정도? 진로 목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에 조금 앞서서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자녀가 아까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아직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녀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자녀가 자신을 스스로를 알아가고 고민을 해보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봐야지 진로에 대한 탐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민들 자체가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학 진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솔직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둘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로 목표가 딱 생기면은 그것과 이어지는 학습 동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진로 목표도 생기고 학습 동기도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학업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스스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학습 역량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진로 검사를 통해서 학습 교과 이외에 내가 조금 더 잘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진로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진로진학정보센터나 아니면 커리어넷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는 이제 2가지 진로 검사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 첫 번째 진로 종합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 유형, 다중지능, 직업 흥미, 그리고 직업 가치관 이 4가지 검사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각 유형별로 나타나는 공통되는 직업군을 찾아주고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진로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 2번째 진로 심리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흥미 탐색이나 직업 흥미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자녀가 스스로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다양한 진로 검사를 하신 다음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도 같이 하고 보다 자세한 진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아마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자녀가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설계하는 그 단계에서는 옆에서 우리 학부모님께서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도 그렇고 저도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이 성적을 어떻게 따라잡아야 할까, 성적을 어떻게 올릴까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만 계속했지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거든요. 이제부터 아이에 대한 것부터 천천히 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성적 향상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목표나 방향 없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단계에서 이 학부모님께서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녀가 입학하게 되는 2023 대입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신데요. 특히 2023학년도 대입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에게 과목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1학년은 공통 과목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나의 진로나 나의 적성에 따라서 2학년 때부터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을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2학년 때부터는 스스로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을 해서 그 수업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목 선택이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진로 탐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흥미있어 하는 거 이것만 파악을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진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조금씩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고 다양한 교내 활동,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활동이나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혹시 학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잘 못하는 것부터 생각이 나는데 과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영어는 계속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영어에 대한 자신감 완전히 떨어져 있고요. 그나마 수학이랑 과학은 조금 자신 있어 했는데 주변에서 자꾸 2, 3학년까지 선행을 미리 해야 한다 하니까 거기에 지레 겁을 먹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진로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학업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께서 선행학습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행학습 같이 학부모님들 주변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쯤은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과목의 위계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교과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1학년 때 각 교과목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선행학습을 한다? 그게 과연 옳은 걸까? 옳은 선택일까?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잡고 난 다음에 그러한 개념을 응용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을 차근차근 접해 본다면 2학년이나 3학년의 교육 과정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부담을 계속 심어주는 것보다는 학업에 대한 흥미를 통해서 보다 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점에 대해서도 어떤 교과, 어떤 과목의 점수가 우수하다 이런 것도 하나의 강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보다 넓고 보다 다양한 범위에서 자녀가 나만의 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를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아이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상당 고맙습니다. 주변의 말들에 많이 휩쓸렸던 것 같은데 다시 아이랑 진로 목표를 세워보고 저희 아이의 강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알아보고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보다 다양한 진로 검사를 통해 나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다음 학교 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차근차근 진로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주변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